자, 여러분, 리버풀의 센터백 이브라히마 코나테,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재계약 오퍼를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1999년생 프랑스 국적의 센터백이고요. 사실 꽤 괜찮은 실력이지만 부상 이슈가 항상 있었던 선수죠. 근데 직전 시즌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반다이크의 완벽한 짝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계약 기간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반다이크와 코나테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재계약 이슈가 있는 상태예요. 코나테랑 리버풀의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 그러니까 1년 남았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FA로 팀을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리버풀의 재계약의 핵심이 사실 살라, 반다이크, 그 다음에 이제 코나테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재계약이 어려울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코나테가 원하는 주급이 뭐냐, 도대체 얼마길래 주급을 재계약이 좀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야기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사실 주급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기사만 놓고 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코나테가 원하는 주급이 20만 파운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20만 파운드라고 하면 리버풀의 어떤 주급, 지금까지 알려진 거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봤을 때 팀 내 정상 수준, 한 뭐 서너 번째 정도 되는 주급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나테 개인만 생각을 한다면 이 선수가 99년생이니까 이제 26 전성기로 접어드는 나이가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나 주급 이 정도 받아도 된다, 나 우승의 주역 중에 한 명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리버풀 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실 이 선수 리버풀로 오고 난 다음에 부상 없이 제대로 시즌을 쭉 뛴 게 사실 직전 시즌이 거의 처음이에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아니 거꾸로 생각해 놓은 다음에 내가 응원하는 팀의 어떤 선수가 이적하고 난 다음에 부상으로 거의 제대로 뛴 적이 없는데 딱 한번 제대로 뛰었어. 그런데 재계약하려고 그러니까 돈 좀 더 줘. 이러면 사실 팬들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죠. 자, 코나테가 지난 3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45경기를 결장했다는 트랜스퍼 마켓의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인된 인저리 프론이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된 상황에 이제 사실 리버풀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건 뭐냐, 만약에 내년에 또 트렌트처럼 FA로 레알 마드리드로 가면 어떡하나, 이거는 진짜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사실 계약 1년 남은 상황인 요런 상황에 재계약이 난항이다, 뭐 사실상 거의 거부와 비슷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러면 선택지가 리버풀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적료를 발생시켜서 어떻게든 판매를 하든지, 뭐 재계약되는 건 논외, 아니면 1년 쓰고 FA로 풀어주는 건데, 이 코나테를 원하는 팀이 만약에 있어요. 그리고 코나테에게 책정된 이적료가 어느 정도 발생이 돼. 코나테도 이적을 하겠대. 그러면 그렇게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링크가 난 게히가 있기 때문에 게히를 구매하는 방식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클럽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코나테를 원하는 클럽, 그리고 코나테도 원하는 클럽이 레알 마드리드라면, 그리고 그것이 레알 마드리드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샤샤 타볼리에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 코나테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적하고 싶어 하고, 이게 결국에 재계약 협상을 난항으로 만든 게 아니냐 라는 약간 뭐 추정도 좀 있는 보도가 나왔고, 아스 쪽에서는 코나테가 리버풀과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FA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걸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레알 입장에서는 26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알라바랑 리디거도 이제 계약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FA로 코나테를 내년에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디나 윗선이랑 코나테 아주 젊고 괜찮은 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밀리탄 같은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코나테가 레알 마드리드 또 FA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뭐 이런 식의 레알 마드리드의 전략 전술이 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전술이지만,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레알을 원망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림이 짜증나죠. 트렌트에 이어서 코나테까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는 그림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리버풀이 만약에 매각을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포인트가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계약이 1년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몸값을 감정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높게 그냥 책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년만 있으면 FA들 선수를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사?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코나테가 FA로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확인을 했어, 예를 들어. 근데 그런 상황인데 난 딴 팀 가기 싫은데요? 나 FA로 레알 갈 건데요? 이러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트랜스퍼 마켓에서 코나테를 클릭해보면 추정 몸값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몸값을 대강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 시장가를. 근데 거기에 6천만 유로, 약 한 96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나테가 마음 먹고 나 1년 있다가 FA로 레알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걸 어디로 이적시키는 것도 또 쉬운 상황은 아니야.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 FA로 선수를 잃는 게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각을 하고 하는 게 영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코나테가 이렇게 코나테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 배짱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단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변수냐? 내년에 월드컵이 있어요. 근데 코나테는 프랑스 대표팀에 승선을 하는 선수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프랑스 대표팀 경기를 보면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이 있는데 4경기 치른 경기 중에 2경기가 선발 출장이었고 2경기는 이제 서브에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명 코나테도 내년 월드컵에 내가 대표팀에 승선을 해서 활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경기 수, 그러니까 뛸 수 있는 경기가 확연하게 모자란다거나 이런 그림이 된다 그러면 코나테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가 않은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어쨌든 분명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굳이 이적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FA로 코나테를 데려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것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뜩치 않다면 판매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코나테가 만약에 나 싫어, 나 재계약 안 할 거야, 딴 데로도 안 가, 이적도 안 해, 나 FA로 내년에 레알 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리버풀도 좀 곤란해지는 상황. 단 만약에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 야, 너 그럼 너 진짜 안 써? 우리 게이 데려온 다음에 너 그냥 서버에 있어 라고 하면 코나테 입장에서도 아니 뭐 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 물론 사실 뭐 우리가 농담 삼아 야 이군에 박아버려, 그냥 서버에 박아버려, 이런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 되는 선수에다가 어쨌든 주급은 나가고 있는데 그냥 쓰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생돈을 날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상황. 단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코나테도 그런 그림을 원치는 않을 거예요. 월드컵이 내년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는 월드컵 안 나가겠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코나테에 관련된 어떤 그림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에 이 FA 전략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21-22 시즌 알라바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갈 때 FA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23 시즌, 바로 다음 시즌이었죠. 그 기준으로 루디거가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FA로 이적을 했고, 트렌트 역시 이후 이륙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에서 레알로 프리로 갔는데, 사실 이게 클럽 월드컵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좀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 뭐 1000만 파운드?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인식하기로 야 이거 자개로 걸어나갔다 라는 그림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코나테까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만 생각을 했을 때 이적 전략이 굉장히 영리한 것이, 수비라인 쪽에서는 이 월드 클래스급의 전성기에 다다른 선수를 FA로 영입을 하고, 미드필더나 공격 라인에서는 젊고 유망한 선수를 빠르게 선취하는, 거기에서 대해서는 뭐 이적료도 과감하게 쓰는 편입니다. 추아메니 같은 선수도 이적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벨링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디나위선도 꽤 높은 이적료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위선 같은 경우에는 수비라인 보강이지만 조금 약간 궤가 달랐었죠.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정책이 굉장히 좀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FA 영입의 대가는 원래 제가 기억하는 건 2010년대까지는 유벤투스였어요. 기억나는 FA 선수가 루카토니, 피를로, 포빠, 요렌테, 코망, 다니 알베스, 엠레잔, 이런 선수들이 진짜 다 FA로 영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 FA 영입 이 전략을 굉장히 영리하게 쓰고 있다. 근데 이 FA 영입 전략이라는 게 그럼 아무나 쓸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팀의 입지가 압도적으로 강력할 때, 사실 그때 당시 유벤투스는 이탈리아에서는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였고, 레알 마드리드는 영원한 이적 시장에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입지와 높은 연봉을 줄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이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FA로 플레인 선수를 레알이 노리는 게 아니라 레알이 노려서 이 선수가 FA로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레알의 관심이 딱 느껴져. 그럼 나 1년만 기다리면 레알로 FA 가갖고 연봉도 높여받을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 기간이 애매한 선수한테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표명하는 순간 마음은 당연히 흔들려요. 왜? 레알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카드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원 소속팀이랑 향상된 조건으로 재계약 협상을 한 다음에 재계약을 박아도 되고,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라는 최강의 팀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높은 연봉을 받아도 되니까 좋고, 레알은 월클급의 전성기에 있는 선수를 이적료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데려와서 나이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원 소속팀만 완전히 뭐야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 소속팀은 뭐 제가 항상 아스날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그 디렉터나 구단에서 잘해야 되는 게, 이적 시장에서 누구를 데려오고 매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 자원이라고 분류되는 선수, 그게 설사 핵심 자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약 기간을 체크를 확실히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FA로, 아스날도 FA로 선수를 진짜 많이 풀어줬었거든요. 되게 아까워. 그러니까 재계약 오퍼를 제때제때 해가지고 계약 기간을 확보를 해놔야 이 선수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적료가 발생시키면서 이적이 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적료를 발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FA로 선수가 걸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코나테 건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트렌트가 생각나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건이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패가 좋아요. 뭐 지금 당장은 하위센도 있고 리디거도 있고 뭐 알라바, 밀리탕, 라센시오 다 있으니까 내년에 FA로 데려오면 좋아. 자, 근데 코나테는 완전 꽃놀이패라고 하기에는 내년에 월드컵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수정공 선수들이 여기저기 링크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게히가 과연 또 리버풀로 올 수 있는가까지도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썰이 아닌가 싶습니다.